안녕하세요. 전국의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산전기기술학원에서 전기자기학을 교습하고 있는 방찬수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2회 우리 CBT죠. 컴퓨터로 해보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복원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보기나 이런 게 조금 약간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참고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00% 다 복원을 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CBT 시험의 최대 맹점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마다 다 문제가 랜덤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문제도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만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대전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라 했을 때 대전도체 표면에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전 응력은 전하 밀도 시그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전 흡입력이라고 하는 공식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전 흡입력. 근데 이게 시험 볼 때는 정전 응력.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정전 응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요. 얘가 대전도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께서 면 또는 판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얘가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 더 추가. 여러분들 전개 또는 유전체 내에 축적되는 자, 우리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와 공식이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꺼번에 쓰면 자, 면적당 심 뉴턴 퍼 제곱미터에다가 축적되는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줄 퍼 세제곱미터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의 엡실론 제로 2제곱 2 엡실론 제로 d제곱 2분의 1의 2d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d는 전속 밀도잖아요. 자, 여러분들 전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 면전화 밀도의 개념을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강의할 때 시그마 로 S T 얘들은 S분의 Q 엡실론 제로 E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전하 밀도를 쿨럼퍼 제곱미터 줬잖아요. 이 쿨럼퍼 제곱미터 같죠, 그죠? 시그마를 D로 바꿔 쓰시면 되는 건데 지금 뭐 비례나 반비례 관계냐 이렇게 보기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 놈을 뭘로 바꿔 쓰시면 돼요? 그렇죠. 시그마 제곱으로 하면 시그마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해설했던 거 이어서 바로 나오네요. 그죠? 2번에 보시면 유전체 전속 밀도가 D인 전개에 축적되는 단위 체력당 정전 에너지일 때 유전체 비유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 잠깐 넘겨볼게요. 방금 전에 전개나 유전체에 축적되어 있는 단위 체력당 정전 에너지가 공식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방금 2번 문제를 보니까 뭘 줬냐 하면 전하 밀도, 전속 밀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하나 빼버릴게요. 여기 전속 밀도 줬잖아. 그럼 얘가 W는 2 엡실론의 D제곱이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지금 유전체라고 했잖아요. 자, 유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그죠?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때 얘를 다시 표현하면 2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요거의 D제곱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비유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항 정리하면 엡실론 S는 2 엡실론 제로 W의 D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보기가 1번이죠. 그죠? 1번 이렇게 체크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그림과 같이 권수가 1이고 반지름이 A메타인 원형 전류가 I아페어가 만드는 자개의 세기는 자, 여러분들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예요. 그죠?
그럼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는 2A의 I.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권수가 1이니까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권수가 존재한다면 여기다가 권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반지름이 A메타인 접지 구도체 중심에서 D메다가 되는 거리에 점전압 Q쿨럼이 놓았을 때 도체가 유기되는 총 전하는, 자, 우리 전기 영상법에서 접지 구도체에서 떨어진 점전하가 놓여 있을 때 첫 번째 영상 전하, 이게 뭐 한다? 접지된 도체가 유기되는 전하량이죠. 이때 Q 다시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D분의 A의 Q쿨럼이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영상 전하의 위치도 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X는 D분의 A의 제곱메타인 지역이 영상 전하의 위치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공식만 물어본 거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체크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을 연결했을 때, 자, 여러분들, 두 코일이 서로 간섭이 없다. 이런 말, 이거는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로 이론처럼 저항의 계산법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렬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인덕턴스가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근데 서로 뭐 한다? 간섭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결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렬이니까 그냥 둘이 뭐 한다?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병렬 연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L1, L2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분의 1. 자, 이거 통분하면 L1 플러스 L2에 L1, L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병렬 연결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4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상호 인덕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상호 인덕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결합을 한다, 간섭을 한다. 그죠? 그림을 준다면 이렇게 줄 거고 여기다 뭘 넣어주면 돼요? 이거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만약에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2m 그리고 마이너스 m의 제곱을 이렇게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상호 인덕턴스가 없는 경우니까, 네, 그렇죠. 4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유전체 중 전개의 세기를 2라 하고 유전율을 에피로 하냐면 전기 변이는, 자, 여러분들 이 유전체 내에서 전기 변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전속 밀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쿨럼퍼 제곱메타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속 밀도, 면전압 밀도, 얘는 D는 S분의 Q, 그 다음에 엡실론 2다. 지금 유전체라고 했으니까. 그죠? 공기 중일 때는 엡실론 제로라고 하면 되는 거고 유전체니까 엡실론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답은 1번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한 변기가 2m인 자, 정삼각형 세 정점에 A, B, C, D 10의 마이너스 4승 쿨럼의 점전하가 있다. 이때 점 B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행사변의 원리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 그렇죠. 2m. 제가 하나만 쓸게요. 단위는. 여기도 2. 여기가 예를 들어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B 지점인데 A하고 여기에는 10의 마이너스 4승 쿨럼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뭐 한다? 10의 마이너스 4승 쿨럼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하실 때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A하고 B 사이에 걸리는 게 F1이라고 한다면, 그죠? 지금 힘을 구하는 문제니까. 자, 그럼 얘가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자, 떨어진 건 2m니까 2의 제곱.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하량이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니까 계산기 누르기 편하게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B시간. 얘를 F2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똑같죠? 거리도 똑같고 하니까 얘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걸리는 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하를 기준해서 흡입력이냐 반발력이냐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바라보면 무슨 력 작용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F1이 그죠? 반발력이 작용할 거고요. 얘가 얘 바라보면 또 반발력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F2가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뭐 한다? 합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의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F는 루트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2F1, F2의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는 요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60도잖아. 그럼 세타도 몇 도예요? 60도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얘네 둘이 뭐 한다? 크기가 같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루트 F1의 제곱 플러스 F1의 제곱. 그죠? F1하고 F2의 크기가 같으니까 플러스 2 F1, F1. 이때 각도는 코사인 60이에요. 여러분 코사인 60을 계산기 누르면 0.5, 즉 2분의 1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하고 약분되고 요거 정리하면 루트 F1의 제곱 플러스 F1의 제곱 플러스 F1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같은 게 3개니까 3F1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여러분들 루트 3의 F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루트 3배만 곱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트 3 곱하기 9 곱하기 10의 구중에 2의 제곱에 아이고 말은 2인데 왜 손은 딴짓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그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우개를 지워서 (2의) 제곱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주시니까 답이 얼마 나오는지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답이 얼마가 나오더라 했더니 얘가 38.971 정도가 나온대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아까 38점 이렇게 안 써 있었어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저 지우고 38.9 얼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답은 39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 포위하면 내 공간의 전개를 완전 차단할 수 있다. 우리 이거를 정전차폐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전차폐를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가공지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배전선로에서 전주 머리를 말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면 뇌 방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선하고 통신선 중간에다가 가공지선을 설치해주게 되면 통신 유도 장애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9번. 균질의 철사를 고리형으로 연결하고 나서 한쪽 면에 기전력을 인가하고 한쪽 면에 온도차를 주면 열의 흡수및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자, 여러분들 서로 다른 금속에 고리형으로 만들고 나서 온도차를 줬을 때 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린 그거를 열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걸 재백효과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이번에는 서로 다른 금속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온도차를 주는 게 아니라 기전력 차를 줘요. 그죠? 전기를 흘리면 여러분들 열의 흡수입 발생이 일어난다. 이건 펠티어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균질의 철사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동일한 금속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동일한 금속에 열의 흡수입 발생이 일어나면 톰슨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네, 그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직선 전류에 의해 그 주위에 생기는 환상의 자개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환상이라니까 무슨 환상 솔레노이드 생각하시나 본데 지금 문제 직선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직선 도체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이 직선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이 주위에 이렇게 해서 자개가 발생을 하죠. 그죠? 이때 자개가
패곡선을 이룬다는 개념은 회전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서 그죠? 엄지는 전류의 방향, 나머지 손가락은 자개의 회전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라고 얘기한 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개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자개의 방향은 오른나사의 무슨 방향이다? 회전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죠. 그죠? 오른나사의 진행 방향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전류죠. 그죠? 오른나사의 회전 방향은 자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다음 문제 볼게요. 두 코일의 인덕턴스가 0.25 헨리하고 0.4 헨리이고 결합 개수가 1일 때 상호 인덕턴스. 자, 그럼 상호 인덕턴스 M은 K의 루트 L은 L2예요. 그죠? 근데 결합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냥 L은 L2만 곱하면 돼요. 그럼 얘가 루트 0.25 곱하기 0.4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한번 숫자 확인해 볼게요. 0.32 정도가 나올 거예요. 약 0.32. 그러니까 원래 0.31 뭐 소점 나오는데 올려서 0.3이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12번. 환상철 심해 가면 코일에 5A전을 흘려서 2000Aton의 기자력을 발생시키자고 한다. 이때 코일의 권수는? 이거 빵점 나오지 말라고 점수 서비스로 준 거죠. 이건 몰라도 단위 처음만 하도 풀어요. 봐봐요. 암페아, 암페아턴. 권수의 단위는 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기자력 F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NI죠. 이렇게. 그죠? 그럼 권수 N은 I분의 F.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 계산해주면 2000 나누기 5니까 400이 되겠네요. 아이고, 왜 4000처럼 썼냐? 죄송합니다. 40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13번. 변압기철심의 규수광판을 쓰는 이유.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기기에도 나올 수 있고 전기자기하게도 나올 수 있고. 당연히 규수광판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손을 뭐한다?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14번. 권수가 1의 코일에 5V의 자속이 세교하고 있을 때 시간이 10분의 마이너스 1초에서 자속이 0으로 변화했다면 이때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은? 이것도 관연도에 있는 건데요. 관연도에서는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초라고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1승으로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속의 시간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패러데이 법칙을 쓴다. 그래서 마이너스 n에 자 t분의 파이, 그죠? 지금 미분하는 건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권수는 1 곱하기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자속이 0에 5에서 0이니까 0 빼기 5, 그죠?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붙어도 플러스 값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러데이는요. 마이너스를 나중에 렌츠라는 사람이 붙여준 거죠. 이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도기전력의 크기만 결정하셨고 렌츠는 크기도 계산하면서 유도기전력이 어느 방향으로 유도된다 이것까지 결정하셨잖아요. 네,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주면 50 나올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 15번. 어떤 대전체가 진공 중에 전속이 Q쿨롬이었다. 이 대전체를 자, 비유전율인 10인 유전체에 가져올 경우 전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속이라는 개념은 전하의 선속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공기, 진공이라 했을 때 자, 푸사이는 Q쿨롬이다. 그래서 얘가 전속이 1개면 전하는 1쿨롬이고 얘가 N개면 전하는 N쿨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비유전율이 1보다 큰 유전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때 유전체가 있어도 푸사이는 Q쿨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속과 전속 밀도는 물질 또는 매질 또는 재질 관계가 없어요. 뭐만큼 발생한다? 전하량
만큼만 발생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전속이 Q쿨롬이야. 이때 전속이 얼마냐? 근데 비유전율 10을 줬어. 그죠? 그럼 저 비유전율 10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럼 얘가 Q니까 문제에서도 Q니까 똑같이 Q다. 그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6번. 비유전율이 4고 비투자율이 1인 매질 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전자파의 속도 V는 자, 루트 우리 보통 전기자기학에서 얘기하는 이 전파 속도는 여러분 도체라는 개념보다는 완전 절연체의 개념. 그죠? 그죠? 매질 상수에만 여러분들 관계가 있죠. 그래서 뮤 에플론 분의 1. 근데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뮤 제로 에플론 제로 분의 1 도트 뮤 S 에플론 S 분의 1이다. 이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공기 또는 진공 중에 제가 이 한자를 이쁘게 쓰려고 했더니 삑사리가 났어요. 예. 자, 우리 광속도라고 하죠. 빛의 속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C0라고 한다면 약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꽃의 전쟁이 생각나죠. 그죠? 그걸 한자로 하면 화투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광하면 어디가 최고예요? 38 광땡이 최고거든요. 38 광땡. 그죠? 네. 그래서 잊어먹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비유전율 비슷하게 줬죠. 그죠? 그럼 얘를 여기 밑에다 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V는 3 곱하기 10의 8승에 루트 뮤 S 엡실론 S잖아요. 그죠? 여기다 넣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죠. 3 곱하기 10의 8승에 루트 B 투자율이 1, 비유전율은 4.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아마 계산기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얘가 답은 1번 나올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 단면적 S가 5제곱미터인 도선에 3초 동안 30쿨롬의 전하를 흘릴 때 발생되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T분의 Q. 그죠? 시간당 전하량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딱 주어진 거 넣으면 되죠? 3. 전하량 30. 그러면 10A가 흐른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점자극에 의한 자위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럼 전위 공식 알고 계시죠? 전위. 전위 V는 4파이 에프실론 제로 R분의 Q. 단위는 볼트인데 얘 ER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죠? V는 ER. 볼트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랑 대응해서 자위는 U는 4파이 엡실론 제로를 뭘로 바꿔요? 뮤제로. 그죠? 거리 R 그대로 쓰고 전하를 우리가 뭐로 바꿔주면 돼요? 자하 또는 자극의 대기 M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H 도트 R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단위는 두 가지 쓰죠. 암페아 턴도 쓰고 또는 암페아도 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짜증나는 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와, 이렇게 낼 줄 모르는 거야. 봐봐요. 공식 기억했어. 그지? 자, 이 꼴을 찾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럼 뭐 갖고 장난쳤어요? 단위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암페아 턴? 암페아로 암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간혹 나오니까 이거 알고 계셔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장이 여기 자개가 있죠. 자개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자개가 있는 공간에 자극을 놓았을 때 받는 힘을 기억하시는지요? F는 MH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H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단위가 뉴턴, 그죠? 그리고 웨버예요. M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세요. 얘를 U는 HR이잖아. 그럼 뉴턴, 웨버, 그죠? 여기에다가 지금 메타를 곱하면 뉴턴 메타 웨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기본이에요. 우리 물리적 심에서 F.R은 뉴턴 메타임에서 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줄 퍼 웨버. 야, 이분들 진짜 너무했다. 아니, 공식 외우면 맞추게 해줘야지. 야, 이 단위 갖고 이러면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해가세요. 자위의 단위는 암페어 턴, 암페어도 되고, 그죠? 줄 퍼 웨버도 된다. 알았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 여러분들 19번 문제인데요. 이 19번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좀 총평을 하다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산업기사에 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사에 내면 제가 인정은 좀 해줄게요. 근데 이건 산업기사 내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양도체라고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전자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12장 전자계에 대한 이론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 모든 수험서에 보면요. 다 아까도 전자파 전파 속도 구하는 문제 있었죠. 분명히 선생님이 완전 절연체, 즉 매질 상수만 따지는 걸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뭘 줬냐면 도체예요. 도체. 그러니까 도체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파수의 영향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다 먼저 적으면 완전 유전체, 그러니까 우리 완전 절연체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때 여러분들 전파정수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알파 플러스 J의 베타다. 그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루트 뮤 에플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이때 완전 유전체에서는 감쇄가 0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지금 위상정수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체예요. 도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증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암기라도 해가시라고 제가 그냥 답만 외우시라고 하면 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도체예요. 자, 도체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얘도 감마는 알파 플러스 J의 베타 이렇게 써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때 얘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루트 오메가 시그마. 자, 여러분들 지금 오메가는 각주파수고요. 시그마는 도전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투자율 뮤 나누기 2. 자, 플러스 J의 똑같아요. 루트 오메가 시그마 뮤 나누기 2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밑에 2하고 어떻게 돼요? 약분되겠죠. 그죠? 약분되니까 얘가 루트 파이 F 시그마 뮤 플러스 J에. 자, 그 다음에 다시 루트 파이 F 시그마 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기가 막히게 섞이잖아요. 2파이 있는 것도 있고 하나씩 지그재그로 넣어놓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암기를 좀 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암기만 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요. 20번에 보시면 정전 용량이 5마이크로페롯이고 하나는 1마이크로페롯 콘덴서에 각각 2 곱하기 10에서 4승 쿨롬에 그리고 3 곱하기 10에서 4승 쿨롬에 전하를 주고 극성을 갖게 해서 병렬을 접속했대요. 이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자, 여러분들 우리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W는 2분의 1의 CV제곱, EC의 Q제곱, 2분의 1의 QV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해줬냐면 항상 여러분들 그 전전 회차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해설을 보면 구분을 잡으시면 돼.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러면 2분의 1의 CV제곱 쓰는 거고요. 전하를 뭐한다? 도체에다 주었다.
분포했다, 존재하고 있다, 충전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얘가 병렬 연결이래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때 병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C가요. 지금 보면 합성 정전 용량으로 구하셔야 돼. 그럼 얘가 C1 플러스 C2. 그죠? 그리고 병렬 연결일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전압은 일정하지만 전하가 분배가 되잖아. 그럼 여기도 전하가 하나는 Q1 플러스 Q2. 그죠? 나눠진 거 합쳐진 거에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숫자 넣고 두들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에 여러분들 얘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플러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에다가 지금 전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거에 제곱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주시니까 얼마 나오냐면 0.083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를 볼까요? 네, 여기 3번이 이렇게 정답이 돼 있네요. 자, 이번에 보고난 문제가 저희 이제 수험생이 직접 저희 학원의 수험생님께서 이렇게 보고 오셔서 복원을 우리가 했는데 약간 보기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완벽하게 복원을 좀 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뭐한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몇몇 어려운 문제도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뭐 쉬운 건 아니었는데 이게 랜덤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되게 쉽게 나왔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는 다음 회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